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맨들. 자, 오늘 가장 핫한 단어는 당연히 LG엔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거기에 열기가 다 쏠린 탓인지 오늘 증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증시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포함해 다른 경제 뉴스도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엔솔 이제 청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많이 받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목표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길래 한 가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증시가 급락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들어 계속 빠지던 카카오, 오늘 또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카카오 탈세 의혹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줄이기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 급락, 국채금리 급등 여파라고 하네요. 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다우존스는 1.5%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은 2.6% 하락, S&P도 1.8%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국채금리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금리 상승이 임박했다,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금 뒤에 확인하겠지만 유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유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가는 곧 잡힐 거다, 이러한 생각이 많았는데 갑자기 유가가 미친듯이 쭉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인플레 공포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가 쭉 오르고 국채금리가 쭉 오르고 결국 주식은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북한 미사일 유엔 안보리 회의 요청. 미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현지 시간 18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내일 비공개 안보리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솔직히 이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보리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슝슝 쏴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까 보다시피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우리가 관련 뉴스를 봤었죠.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에게 드론으로 공격당하는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WTI는 배럴당 1.9%가 올라서 85.43달러까지 올랐으며 앞으로 1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인플레 압박이 엄청나게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플레를 따라가는 경기 민감주를 꼭 한 번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LG엔솔 일방 청약 오늘 마감 흥행 신기록 예고, 이 부분은 기분들이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7만 주주의 신라젠 상패 결정 소송으로 이어지나. 17만 명의 소액주주가 투자했던 신라젠이 1년 8개월간의 거래정지 끝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신라젠에 투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주린이지만 그때 당시는 진짜 찐 주린이라서 그냥 단순히 야,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어, 여기가 지하 10층이야, 이러한 생각으로 신라젠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거래정지 전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그런 운이 모두에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7만 명의 소액주주분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결국엔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금융당국이 제시한 세 가지를 만족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과 새로운 최대주주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거래 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그리고 경영진 전면 교체, 이런 걸 제시했는데요. 이외에 M2N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면서 거래소가 제시했던 자본금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대주주 교체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 교체가 이뤄져 거래소가 제시했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상장 폐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 존속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라진은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지만 다만 특례 상장의 경우 6년차부터 연간 매출 30억 원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 기준 신라진의 누적 매출은 2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까지는 너무나도 큰 벽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회사 측은 이러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M&A를 비롯한 신사업 방안을 내부적으로 말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 계획서도 지난해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의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소송전으로 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최종 상장 폐지까지는 아직까지 한 걸음은 남았습니다.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설 연휴와 연초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기분들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물론 이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적자 기업은 조금 피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장주 되찾은 KB금융 코스피 시총 10위, 카뱅은 16위로 하락. 금융 대장주 자리를 되찾은 KB금융이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KB증권 주가는 지난 11월 6만원에 마감하며 2018년 3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6만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6만 3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시가총액 은 25조까지 오르며 코스피 보통주 10위까지 올랐으며 지난 3일까지만 해도 15위에 머물렀던 KB금융은 올해 들어 5계단이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KB금융은 금리 상승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지난 12일까지만 하더라도 금융 대장주였던 카카오뱅크는 지금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8일에는 무려 4%나 하락하면서 지난 7일 이후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20조까지 내려오면서 16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원한 건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 시가총액 11위까지 안착하며 금융 대장주까지 오르고 거기에도 만족을 못해 시총 9위까지 올라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주가가 뚝뚝 떨어지며 지금 현재 16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이랑 카카오뱅크의 주봉을 딱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자, KB금융은 1년 내내 쭉쭉 올랐습니다. 중간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간에는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무거운 은행 주식도 1년만 투자했으면 50% 오르는 만큼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했다면 이러한 수익률 절대 볼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는 장기 투자가 매우 중요하구나.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모두가 열광할 때는 그때가 박수치고 나올 때다. 이러한 생각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많이 올라가는 KB금융 또 언젠가는 실 거고 그 반면 많이 빠진 카카오뱅크는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설이죠. 설이 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소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 고추장, 간장 등 줄인상에 설 차례상 차리기 비상. 새해 들어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2월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차례상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 상승. 이는 2011년 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2011년에는 진짜 자고 나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4%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차례상 비용이 얼마인가 봤더니 4인 가족 기준으로 24만원 정도가 수요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평균 21만 4천원 그리고 대형마트는 평균 26만 8천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먹는 치료제 고작 39명 투약 현장에서는 처방 어렵다 토로.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먹는 치료제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39명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1일 금요일날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일 중수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계라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각종 처방 기준이나 절차에 다소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팍스로비드 얼마나 사용됐나 봤더니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처방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9명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초도 물량 도입 당시 하루 1000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39명은 조금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39명이 먹었는데 아직까지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일종의 금기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도 있고 처방 절차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개선을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거리두기가 무색하게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5,800명까지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17일 4,000명대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0명대 후반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000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 역시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이라고 한대요. 그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감염자 4명 중 1명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는 상황이며,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점유율이 50%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망자가 아직까지 하루에 74명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신형 니로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에 무려 16,300대나 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아는 소렌토 이어 SUV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소비가 엄청나게 살아있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순환 시대, 어제 저녁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 탈세 논란 겹친 카카오. 결국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이어던 카카오 삼형제가 또다시 급락세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탈세 논란에 카카오 주가는 장중 9만원이 깨졌으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나란히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 3사의 주가의 동반급락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류 대표 사태,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겹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쐐기를 하나 박았네요. 김범수 의장의 탈세 논란이 겹쳐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어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의혹, 그러니까 논란이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는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탈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어제죠. 어제 센터 책임자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측에서는 뭐라고 했나 봤더니, 김 의장이 소유한 KQ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할 당시 그때 얻은 양도 차익을 보유 주식 주가가 올라서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명에 따르면 회계 조작을 통해서 KQ홀딩스는 3,600억 원, 그리고 김 의장은 5,200억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총 8,800억을 탈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오늘 카카오 하락을 피할 수 없었겠죠. 과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현재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G엔솔 상장 첫날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정답이 나와있네요. LG엔솔 상장 첫날 종가 53만원 전망.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트가 뭔가 딱 봤더니 작년 2021년이죠. 그때 상장한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대여들이 첫날 상장하면 어떤 흐름을 나타냈나 그걸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적으로 7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엔솔도 이 정도 흐름을 최소한 나타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공모청약 시장 태풍에 돈이 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초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53만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주당 23만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차트를 딱 봤다시피 지난해 IPO 중 대형주에 속하는 SK바사, SKIT, 카카오뱅크, 크랩톤,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의 상장 당일 종가가 평균적으로 78%나 상승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대입하자면은 53만 4천원, 종가는 아마도 이 가격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1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속속들이 기관들의 LG엔솔의 목표 주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전부 다 100조에서 120조까지 본다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 상장 당일날 당연히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총액 125조 원을 살짝은 어쨌든 넘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
또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한이길이 이거 LG엔솔 있잖아.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계속 들고 와도 될까? 그 시각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주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경수 연구원은 지난해 상장한 대여급 중 비정상적인 이벤트와 주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종목이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높게 형성된 상장 첫날 종가가 꾸준히 하락하다가 그러다 다시 반등해 약 25거래일 정도 이후에는 상장 첫날 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바로 우리가 편입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번 LG엔솔도 MSCI 및 코스피 200 지수에 각각 2월 1일 그리고 2월 11일에 편입될 예정이라며, 그래서 그 전후로 상당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 상장 당일날 바로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날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도 이번 주는 LG엔솔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은 사그라든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은 더 재밌고 더 유익한 그러한 뉴스로 또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